다시마 위에 그냥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허브들이 너무 우리가 먹는 속도보다 더 빨리 자라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해 볼까 좀 생각해 봤는데, 역시 가장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이 향들을 느낄 수 있게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허브 오일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런 허브들을 다 채취해 가지고 한번 오일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 그래서 한번 지금 따는 거는 이제 할려나 이 엄청 크지, 완전 연꽃처럼 이렇게 많이 큰 거를 좀 따고 있고, 보통 이제 레스토랑에서는 이제 허브 오일들을 다 단일 허브들로 이렇게 쫙 만들어 가지고 뭐 소고기랑 어울리는 허브, 오징어랑 어울리는 허브 이렇게 조합을 많이 하고, 또 플레이팅 할 때도 색감을 더해 주는데, 우리는 뭐 집에서 먹는 거니까 우리 텃밭에 나오는 허브들을 내가 믹스를 해 가지고 한번 그런 오일, 발리마켓 텃밭표 오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 쫙 수확을 해 가지고 허브 오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쫙 보여줄게. 보면은 엄청 무성해지고, 이렇게 밑에는 햇빛을 못 받으니까 노래지는 이런 현상이 좀 있어가지고 병해충도 좀 있고, 이거는 몰라, 동물들이 이렇게 좀 쪼아 먹었나 봐. 그래서 이 오일의 주안점은 얼마나 녹색이 진하게 나오는가가 사실 주안점이야. 오늘은 뭐 우리가 미슐랭 스타를 따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아예 많이 못 쓸 만한 것들은 빼고, 그래도 웬만큼은 조금 써보려고. 꽃대가 올라오기 전에 이제 제거를 해줘야 이 줄기들도 안 굵어지고 향도 좋고 야들야들하니 먹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바쁘다는 건 좀 핑계긴 하지만 타이밍을 놓친 거지. 첩일 같은 경우에도 되게 좀 꽃향 같은 게 많이 나서 좀 가벼운 뭐 육류라든지 아니면 에피타이저 그런 것들에 되게 잘 어울리지. 여기 있는 거는 이제 허브 오일로는 제일 흔하게 사용되는 이제 허브인 파슬리. 흔하게 자랄 수 있는 애들인데 많이 안 자랐더라고. '잎만 이렇게 땄어요. 커피 필터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렌더, 그리고 얼음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녹색의 오일을 얻는 게 주 목적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색깔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과정을 차근차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게요. 총 360g 정도 되고요. 이 허브 무게의 약 1.5배 정도를 오일을 넣을 겁니다. 준비된 카놀라 오일. 카놀라 오일 요새 뭐 이렇게 건강에 안 좋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열을 가열해서 얻은 이런 오일들을 얘기하고, 요건 냉압착 카놀라 오일이거든요. 유기농이고. 글쎄요, 이걸 또 가열하면 또 비슷해지겠지만 어쨌든 자연적으로 얻어진 기름이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이랑 크게 다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소스이기 때문에 소금을 한 피치 정도, 2에서 4g 정도 넣는다고 치면 될 것 같아요. 2핀치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아줄 건데, 여기서 이제 색깔을 내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한 63도 정도가량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김이 날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해서 인위적으로 갈변 현상을 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보았을 때는 되게 진한 녹색이 나올 겁니다. 이제 63도 정도 됐거든요. 색깔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는 이제 그 아이스베스, 얼음 위에 올려진 이제 판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지금 이제 분리가 되는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온도차를 극대화시켜 가지고 오일과 물이 분리되는 그거를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요 오일 믹서들이 차갑게 식어서 이제 요 커피 필터로 옮겨 보겠습니다. 지금 벌써 이미 기름이 이만큼 분리가 된 거예요, 이미. 요거는 이제
멋있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는 면포에 내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허브를 다 만들고 오늘 이제 본격적인 컨텐츠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컨텐츠는 바로 이제 제가 올 상반기 중에 가장 공을 많이 들인 프로젝트 중에 하나죠. 정원 가꾸기에 대한 비용을 좀 공개하는 날입니다. 제가 이 정원을 만들고 얼마나 비용을 들였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조경이라든지 정원을 가꿔본 적이 단 1도 없는 사람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제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거나 혹은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무 자랑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정원을 한 번도 만들지 않으셨던 분들 혹은 정원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저같이 아무런 정보도 없고 아무런 경험도 없는 사람도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 정도의 컨텐츠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한 이런 자료들을 보시고 저한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조언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은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모두 환영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엑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여러 그 분류를 제가 좀 했는데요. 일단 제일 처음으로 요 뒤에 보이는 틀밭, 이제 옆에 보이는 코르덴강으로 된 요 엣지, 네, 조립식 틀바 같은 경우는 제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찾다가 제가 직접 조립을 한 거거든요. 한 95만 4,700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목공소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도 막막하고 또 이게 방부목이거든요. 방부목 소재로 하는 곳들도 그렇게 찾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서 제가 일군 땅에 맞는 사이즈로 그 제작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구입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썩거나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걸로는 전혀 안 보입니다.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은지 드문드문 한 번씩 얘기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코르탱 엣지 같은 경우에는 한 28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저기는 레벨이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작업을 하거나 뭔가를 했을 때 조금 더 힘든, 허리를 굽혀야 되는 그런 좀 단점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네, 저게 이제 자연스럽게 녹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좀 멋있게 에이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 어떤 포인트를, 엣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틀밭에 총 들어간 비용이 한 123만 4,700원 정도. 토양을 제가 일군데 좀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이 지금 틀밭 안에 들어가 있는 흙 구성은 유기농 상토, 배양토, 그리고 일반 흙, 연두농장 농부님이 주신 퇴비 이렇게 믹스를 해가지고 제가 넣었는데 그 비용이 총 합해가지고 100만 원을 넘습니다. 총 117만 2,600원이 들어갔습니다. 쿠팡을 통해서 샀어요. 쿠팡을 통해서 이제 샀고, 브랜드나 이런 링크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기록을 해 놓을 테니까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맞나 싶긴 했어요. 맞나 싶긴 했는데 하고 나서 뭔가를 심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잘 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시겠지만 제가 왜 허브 오일을 만들겠습니까? 제가 소비하는 양보다 지금 자라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토양에 이런 좀 공을 들인 그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저는 합니다. 그래서 토양은 그 정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모종들을 포함해서 제 뒤에 있는 이런 조경 식물들에 들어간 돈인데요. 모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인고추, 그 다음에 인디안 시금치, 황금 주키니, 샐러리, 흑수박, 그리고 여러 가지 허브들과 뒤에 보시면 쌈채소 이런 것들이 지금 길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조경식물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제 뒤에 보이시겠지만 뭐 남천, 조팝, 그다음에 사철, 그리고 뭐 데이지, 뭐 수쿠령, 뭐 억새 다양하게 지금 심어져 있거든요. 라벤더도 최근에 심었고, 대략적인 금액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제가 강화도 모종장에 가서 구입했던 비용은 직접 계좌이체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27만 1,500원이 총 들어갔습니다. 저쪽에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모님과 저희 어머니께서 원조를 해주셔서 그 비용을 또 제외했습니다. 제가 지금 앉아있는 현무암 디딤석을 포함해서 이 바닥재에 들어간 비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바닥재 까느라고 제가 깔려가지고 119 부르고
소리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죠. 야자 매트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가지고 91만 4,032원 이렇게 들어갔네요. 좀 할인을 제가 받았나봐요. 할인을 받아가지고 뭐 2원 이렇게 떨어지는 금액이 좀 있는데, 자갈 두 종류, 요 지금 요 밑에 깔려 있는 거는 내추럴 색깔이고요. 저쪽에 이제 핑크 자갈이 좀 깔려 있거든요. 디딤석을 깔 때 밑에 편평화를 시켜야 돼 가지고 모래를 좀 샀고요. 편무한 디딤석 이렇게 지금 포함된 가격입니다. 해보니까는 저는 굉장히 좀 이 색깔이라든지 소재를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이 공간이 그냥 흙으로만 이제 덮여 있었다면 되게 밋밋하고 좀 삭막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색감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자연적으로 잘 묻어 나오니까 이 공간이 굉장히 프리미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멀칭 재료들이에요. 멀칭 재료. 저는 천연 멀칭을 이제 우선적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다 보니까 천연 멀칭으로만은 굉장히 좀 모자르다는 판단을 해서,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부직포라든지 아니면 비닐 소재로 된 멀칭을 조금 했어요. 그 비용이 총 34만 1,660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우드칩, 왕겨, 소나무 바크, 뭐 마사토라든지 이런 자갈들 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한 10cm 이상 두께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잡초의 이 생명력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빨리 자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쭉 쳐줘야 돼요. 텃밭에 심어져 있는 식물들이 수세라 그러죠. 힘싸움에서 밀려버리면 도태되거든요. 도태되면은 원하는 목적과 달리 이제 밀림이 되겠죠. 밀림이 되다 보니까 잡초들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심은 지가 벌써 3월 말 4월 정도 됐으니까 지금 이 촬영 시점이 6월 말이거든요. 거의 3달 가까이, 3달 정도가 지난 상태인데, 그래도 지금 나름 유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저도 이런데, 보통은 이제 제초제를 사용을 하시죠. 편하게 제초제 싹 뿌려놓고 조경을 하시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요. 저는 그래도 이제 발리마켓 TV, 저희가 친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채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손을 뽑는데요. 이걸 하면서 느끼는 거는 진짜 농부님들 정말 대단하시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분류는 데크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제 바닥재 연장성산이에요. 연장성산인데 이제 우리 집과 연계되는 부분에서 조금 투자한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걸 데크라고 표시했어요. 그래서 테라스 쪽에 타일도 좀 깔고, 이 마당으로 나오는 진입하는 그 턱이 좀 높아서 거기도 방부목으로 된 계단을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한 109,650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인데요. 기타는 뭐 코멧 분사기, 그다음에 철제 호수거리, 그리고 뭐 기타 이제 호수 이제 뭐 이런 거 산 거, 요게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기 곳곳에 LED 조명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밤에 나오면 진짜 볼만합니다. 꽤 괜찮은 이 조명이 만들어졌어요. 이 조명들을 저희가 LED 조명을 샀는데 꽤 만족스럽거든요. 조경하실 때 조명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링크 저희가 찾아갖고 최저가로 달아드릴 테니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30만 원 가량이고, 기타 비용 플러스 조명까지 해가지고 한 60만 원 정도. 이렇게까지가 이 정원을 제가 만드는 데 들어간 총 비용이고요. 총 합은 한 565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가 한 550만 원 정도가 이제 이 정원을 가꾸는데 들어갔는데, 듣기로는 이제 건축, 인테리어 이쪽이 엄청나게 지금 비용이 상승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넓이가 한 얼마 될까요? 한 30평 될까요? 이 땅을 만약에 그 어떤 조경을 하시는 전문가들한테 제가 맡겼다 그러면은 1,000만 원은 더 줘야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진짜 이거를 만들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정말 보람찼습니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가족들이 일단 너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에서 앞으로 펼쳐질 그 미래가 있잖아요. 텃밭에서 길러낸 그런 농산물로 갖고 나갈 식탁들, 또 이 공간에서 2세와 또 부모님들과 이제 보낼 그런 어떤 추억들,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뭐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돈인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만든 거죠. 우리 애기, 그리고 부모님들과 함께 보낼 시간들이 더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그려 나갈지 좀 눈앞에 펼쳐진다. 그 삶을 살아 나갈 수 있게 이제 그 아빠가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쳐줬다. 정말 감사드린다. 제가 이 정원을 사실 뭐 사람 써도 되고
뭐 어떤 장비를 써도 되지만 아내도 본인의 살과 피를 다 헌신해가지고 한 아이를 출산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버금갈 만한 일을 나도 해야 되겠다. 우리의 이사회가 태어났는데 아내만 그렇게 희생하게 놔둘 수 없지 않냐. 남자로서 아내가 어떤 생각을 갖는지가 되게 중요했고 이렇게 막상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합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정원을 만든 거를 조금 자축하는 날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날에는 뭘 해야죠? 셀레브레이션을 해야죠. 고기를 구워 먹을 거예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저희가 오랜만에 다시 보여드리는 그 소고기인데요. 바로 제주 후구입니다. 맛있게 바베큐를 해서 먹을 건데요. 와우 농장 농부님 그 소고기를 다시 취급하고 싶어서 저희가 진짜 백방으로 다시 노력을 해서 다시 찾아온 소고기이기 때문에 뜻깊고요. 이 소고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정말 정말 좋은 소고기고 제가 어떻게 맛있게 먹는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테니까요. 바로 주방으로 가보시죠. 파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재료들은 제주 후구 미경산 암소, 꽃등심, 그 다음에 안심, 안창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그 작년에 그 제주 후구를 처음 선보일 때 보여드렸던 다시마를 이용한 숙성법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그거의 좀 업그레이드 버전, 제가 텃밭에 채소도 있고 허브들이 있잖아요. 그 허브들을 제가 오늘 오일을 만들고 남은 이 줄기들을 이용해 가지고 좀 첨가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간편하게 고기들을 다시마 위에 그냥 올려주시면 됩니다. 소금간, 그 다음에 허브 줄기들 올려줄게요. 그다음에 허브 다시마 한 장 더 올려주고, 고기 상태가 워낙 신선하고 좋기 때문에 따로 사케를 안 했어요. 제가 올려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창살. 이렇게 그 마블링이 좀 적은 고기들 중 뭐 사실 툭불도 그렇긴 하죠. 저는 안창살 굉장히 선호합니다. 저번 주에 도축됐으니까 한 일주일도 지금 채 안 된 상태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30분간 냉장고에 숙성을 좀 하셨다가 30분 이상입니다. 뭐 30분 이상 2시간 이내로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다시마 성분이 너무 끓어내져면 끈적끈적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고기 구울 때 탈 수도 있고 식감도 좀 해칠 수 있기 때문에 2시간 이내로 하시는 거를 전 추천드리고, 고기 두께에 따라서 그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30분 동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시마에서 축 늘어지거든요. 빳빳했던 다시마가. 그러면은 요 다시마의 성분들이 이 고기에 지금 침투가 된 겁니다. 침투가 된 고기의 때깔, 이게 찐득찐득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끈끈하게 나오는 거. 다시마의 감칠맛 성분들이 소고기에 만나면서 이 감칠맛을 진짜 더 배가시켜 줄 거예요. 자, 먼저 안창살부터 올려 볼게요. 이미 밑간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올리겠습니다. 저 허브향이 좀 배어가지고 고기가 산뜻해졌어요. 이렇게 얇은 고기를 저는 그 숯불에서 구울 때는 이렇게 그 생선 보통 여기다 많이 구우시죠. 그래서 앞뒤로 빠르게 구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합니다. 벌써 이거 사실은 거의 다 익은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앞뒤로 한 10초 정도만. 그래서 오늘 요 고기도 근데 얇아도 레스팅 주시면 더 맛있거든요. 일단은 구워졌으니까 제가 바로 한 입 먹어볼게요. 작년에 느꼈던 그 후구의 감동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재현이 됐어요. 그 일반 한우 같은 경우는 좀 밍밍하달까? 좀 싱거운 맛이 있거든요. 근데 이 후구는 진짜 꽉 찬 감칠맛 때문에 오히려 되게 짭조름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간을 안 하더라도 그런 꽉 찬 그런 맛이 납니다. 소고기랑 같이 곁들여 먹을 제가 토마토를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약간 훈연을 해가지고 바베큐에 그릴에 구워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볼게요. 요 토마토가 준비가 되는 동안에 저희는 안창살을 플레이팅 해볼게요. 은성목장의 툭불 무항생제 화식 한우
그 다음에 제주 그래스페드 모두 맛있지만 저는 진짜 흑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흑우 너무 맛있어. 그 제주 내에서도 저희 와우 목장은 그냥 전혀 다른 티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흑우라고 해서 다 같은 흑우가 아니에요. 제가 왜 1년 동안 이날만을 기다려 왔겠습니까, 여러분? 제 직업이 셰프입니다. 믿고 드셔도 돼요. 자, 이렇게 플레이팅 했고요. 이제 먹어볼게요. 자, 완성은 오늘 방금 만든 허브 오일을 여기 위에 두를 겁니다. 제가 그래서 허브를 따로 찹을 안 한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 허브 오일이 이렇게 내려졌습니다. 내려진 허브 오일을 진짜 제주 흑우에 대한 어떤 맛의 미식적 가치, 그 다음에 이 흑우를 생산한 와우 목장 이창종 대표님, 그 두 가지를 진짜 널리 알리고 싶었는데, 셰프로서 이만한 소고기를 전 세계적으로 찾기도 힘들 뿐더러 우리나라에 이런 좋은 소 품종이 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롭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소고기의 가치를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소고기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저는 더불어서 셰프로서 이 소고기를 탐구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소고기가 나올 수 있는지, 농장과 또 저희랑 함께 해주시는 솔트바이팩과 함께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소고기를 저희한테 다시 맛볼 수 있게, 또 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신 와우 목장의 이창용 대표님,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를 끝까지 믿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제주도 가실 필요 없어요. 어디든 이 소고기 인터넷에서 주문하시면 집 앞까지 배송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구입하면 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소고기 매니아라면 꼭 드셔보셔야 됩니다. 안심은 최대한 부드럽게 굽는 게 중요하니까 은은한 물에 색깔을 최소한 시키면서 부드럽게 굴고, 지금 이렇게 제가 허브 이제 따고 다듬고 남은 줄기나 이런 못 쓰는 허브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바베큐 해서 할 때 불에 넣으시면 그 향도 은은하게 짚혀지고 해서 되게 좋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향도 이렇게 좀 나고 저는 되게 즐겨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등심까지 바로 이어서 두툼하게. 진짜 너무 좋은 소고기야. 짱이야. 아까 안창살만큼의 어떤 육향과 감칠맛을 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역시 안심의 특징이죠. 부드럽고 또 안심 특유의 그 부드러운 녹진함, 그런 것들이 잘 묻어 있습니다. 진짜 뭐 그 흑우의 특유의 그 진가를 먹으려고 하면 저는 안창살을 좀 더 추천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일반 한우보다는 좀 더 진한 육향의 그런 안심, 제대로 된 소고기를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안심도 정말 괜찮은 선택이실 것 같아요. 등심도 이제 다 구워졌어요. 중간에 이제 요거 떡심 제외한 지방 부위는 이미 제거가 다 돼 있습니다. 스테이크처럼. 부드러움으로 치자 그러면 저희 툭불 화식 무항생제 암소 한우가 훨씬 더 부드럽거든요. 아무래도 툭불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어떤 씹는 맛에서 계속 터지는 어떤 감칠맛은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소고기를 만약에 그냥 입에서 그냥 녹아져 없어진다 그러면 저는 너무 아쉬울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런 한 2등급 정도 되니까 이런 씹는 맛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못 먹을 정도의 뻣뻣함이나 어떤 질김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새우살도 한번 먹어볼게요.
흑우 특유의 그 우유 같은 맛이 폭발합니다. 그 새우살은 마블링이 좀 더 많잖아요. 그 기름에서 나오는 그 우유 맛이 막 빵빵 터지거든요. 엄청 고소하고요. 아까 뭐 등심을 먹었을 때보다는 새우살이 좀 더 부드럽긴 하지만 탄성이 있어가지고 계속 씹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감칠맛들이 터져 나오거든요. 이거는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말로 설명하기가 너무 애매해요. 실제로 작년에 설에 그 TV 프로그램에서도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때 전국의 한우들을 다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맛있게 구워진 흑우와 함께 오늘 정원 컨텐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중요한 식재료가 또 소고기인데요. 일반적인 한우도 좋지만 좀 더 특별한 날에는 흑우 너무 괜찮은 선택일 것 같죠. 한번 드셔보시면 2번, 3번 자꾸 먹게 되실 거예요. 이제는 집에서도 간편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요. 발리마켓 이용하셔서 지금 바로 주문해 보세요. 오늘 그 정원 컨텐츠 많은 분들이 아마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보완할 점, 또 공유할 점들 많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의 의견 또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컨텐츠 즐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노 셰프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허브 오일 마무리 영상이 남아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제프레 오가네 그로서리 발리마켓과 함께 즐겁고 건강한 미식 생활 하세요. 친환경 농산물은 발리마켓 농장 직송도 발리마켓 구매는 나이버스 마스터에서